아, 네. 벌써 유튜브 한 지도 오래됐고, 연말 결산으로. 시간이 많으면 저희가 사실 댓글 답변을 드리면 좋은데, 바쁘기도 하고, 또 악플은 바로바로 지우기 때문에 댓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댓글들 보면서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딩 원바 많이 좀 봐주시고 또 진행 상황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일단 인지 청구를 했고 형사 고소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관계도 저희가 좀 파악을 했고요. 다행히 상대방 남자 찾았어요. 유전자 검사하는 것까지 저희가 동의를 받았고 그분은 뭐 자기가 인지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인지를 임의로 하든 아니면 뭐 임의로 하지 않아서 법원 인지 청구를 받아주시든 해서 어쨌든 인지가 되면 자녀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모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제 전현무 닮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전현무 닮았다는 얘기를 1년에 한 50번 정도 듣습니다. 50번 정도 듣고 우연히 예전에 전현무님께서 대학생 때 인터뷰했던 영상을 봤는데 정말 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전현무 닮은 변호사로 밀어붙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꼭 전현무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보신다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대형로 법무량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고 그만큼 또 중요하고 좋은 일들을 하는 거니까 요즘에 워낙에 워라밸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가치관이 워낙 다르니까 워라밸도 중요하고 또 직업적인 성취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대형 로펌에 있으면 일반적인 이런 대형 로펌이 아닌 변호사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고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대형 로펌에 계시면서 일하시는 우리 후배 변호사님들 이래저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여기 오래 있으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나가서 개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와보니까 개업도 좋고 대형 로펌에 있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디서든지 그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로펌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고 나와야 또 개업을 해서도 좋은 고객들, 좋은 사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많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재밌게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세라 받으면 배우 성준 이거 제가 누군지 알아요. 이거 누군지 압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하신지 몰랐어요. 구독할게요. 누군지 아실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인데 반갑고 제가 이 기회에 한번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압수수색 이거 아이폰 유저면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비번 공개 안 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면 몇 번 잘못 누르면 잠기잖아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냐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모를 때 몇 번을 눌러도 잠기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누르는 거예요. 뭐 네 자리면 숫자가 10개니까 10 하면 10,000번이잖아요. 또 10,000번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자리면. 제가 아이폰을 안 써서 그런데 뭐 영어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15자리다 20자리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번 공개 안 하면 끝나는 거죠 라는 게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는 잘 모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뭐 기사로 봤어요. 정확한 건 아닌데 비밀번호가 열 몇 자리다 이렇게 들었는데 열 몇 자리면 시스템을 걸어놓고 그냥 막 누르는데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번을 풀긴 어렵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상 이제 압수를 당하는 자, 피압수자는 수사기관에 또는 이제 법원의 압수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현장에서 제일 뭐가 많이 되냐면 압수수색이 되는데 PC에 대해서 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거, 뭐 금고 같으면 금고 열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법상으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만약에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 노트북 가져가서 저장 매체 떼서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금고 같은 것도 그냥 들고 가서 떼버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쉽게 얘기해서 뭐 힘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압수수색을 나온 수사팀으로부터 계속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저희 변호사들도 어차피 버틴다고 이게 압수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협조를 해줘라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주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것까지 해줘야 되냐 뭐 좋다 이거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것까지 해줘야 되냐 이런 문제로 늘 싸우고 특히 제일 많은 게 핸드폰까지 보여줘야 되냐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줘야 되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근데 뭐 아이폰 같은 경우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나 외장 하드랑 다르게 풀지 않으면 저장 매체를 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핸드폰은 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 이의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보안 수사 요청을 하는 건가? 정확하게 보안 수사 요구인데,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는 거는 이제 불송치 됐을 때잖아요. 불송치가 되면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하죠. 그러면 검찰에서 사건을 받으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사를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할 때 불송치가 된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볼 수 있거든요.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보면 고소인은 이런 주장을 하고 피고소는 이런 주장을 하고, 그래서 뭐 법리적으로 이러이러하여서 불송치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불송치 이유가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이 불송치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유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사님이 받아보셨다. 친절한 검사님은 그 의견서랑 이제 불송치 사유서를 좀 보시고 또는 기록을 좀 더 보시고 이거 더 수사해서 보완 한번 해보세요라고 보내는 검사님도 있고, 어떤 검사님은 그냥 받으면 그냥 좀 기계적으로 고소인이 이렇게 얘기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해보세요라고 그냥 보내는 분도 계시고, 검사님 스타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의 신청하면 검찰 송치가 되고, 검찰 송치가 되면 90% 이상은 보안 수사 요구가 돼서 경찰로 돌아온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이제 불송치가 됐다고 해서 그냥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송치 됐다고 경찰 출신 변호사랑 이제 너랑 볼 일 없다고 헤어지셨다가 또 나중에 미안하다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늘 잘 지내시고, 그 보안 수사 요구는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로펌이 들어왔다, 상대방으로 만나면 되게 좋은 로펌들이 있어요.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 중에 뭐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님은 기본 뭐 얼마부터 시작,